1963년 11월 22일 미국 댈러스. 한 나라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어 놓은 세 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 이 비극적인 사건은 단순히 한 지도자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전 세계를 충격과 슬픔, 그리고 깊은 의문 속에 빠뜨렸습니다. 반세기가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이 사건은 수많은 음모론과 끊임없는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특히 케네디를 쏜 총알은 과연 단 한 발이었을까? 라는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사건의 진실과 그 배후를 향한 탐구의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미국 정부는 워런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실 규명에 나섰습니다. 10개월간의 철저한 조사를 거쳐 1964년 9월 24일 발표된 워런 보고서는 비합의. 오스왈드가 단독으로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했다는 충격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단독 범행설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이자 동시에 가장 논란이 되는 이론이 바로 단일 탄환 이론 신걸 블러 시리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오스왈드가 발사한 세 발의 총알 중 두 번째 총알, 즉 워런위원회 증거 399호시 399는 마치 마법처럼 복잡한 궤적을 그리며 케네디 대통령과 텍사스 주지사 존 코널리 두 사람에게 동시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워런위원회의 설명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한 발의 총알이 케네디 대통령의 등을 관통하여 목구멍으로 빠져나온 후 속도와 방향을 거의 잃지 않고 그 앞에 앉아있던 코널리 주지사의 오른쪽 겨드랑이를 관통하고 다시 그의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손목을 지나 허벅지까지 총 7개의 상처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발견된 이 총알은 놀랍도록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미심쩍은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총알 한 발이 그렇게 복잡하고 치명적인 궤적을 그리며 두 사람에게 총 7개의 상처를 입히고도 온전한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워런위원회는 이 탄환을 기적의 총알 매직 블러시라고 부르며 그 움직임을 설명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이를 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납득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이 이론은 오스왈드가 단독 범인이라는 결론을 뒷받침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였기에 그만큼 가장 많은 비판과 의심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십 년이 흐른 지금도 이 사건에 대한 재조명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달과 함께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정밀한 분석 도구들이 등장하면서 단일 탄환 이론을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하고 검증하려는 시도들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적인 접근 방식들은 워런위원회의 결론에 대한 지지 혹은 반박의 증거들을 제시하며 케네디 암살 사건의 진실을 향한 논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2013년 법의학 분야의 권위자인 루크와 마이클 하그 부부는 최신 법의학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단일 탄환 이론의 가능성을 면밀히 검증했습니다. 그들은 올린 윈체스터에서 제작한 6.5CARCANO 탄환이 일반적인 탄환과는 달리 매우 안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안정성은 탄환이 여러 물질을 관통하더라도 궤적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유지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연구는 인체와 유사한 밀도를 가진 물질들을 여러 겹 관통하는 실험을 통해 한 발의 탄환이 두 사람을 관통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탄환이 케네디 대통령의 몸을 통과한 후에도 충분한 운동 에너지를 유지하며 회전하기 시작하여 코널리 주지사를 마칠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이들의 연구는
워런위원회의 결론을 과학적으로 지지하는 듯 보였으며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회의론에 대한 반박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같은 해 미국의 공영방송 PBS의 인기 다큐멘터리 시리즈 노바의 콜드 케이스 JFK 시올드 케이스 JFK라는 제목의 에피소드를 통해 3D 레이저 스캔 기술을 활용하여 암살 현장을 놀랍도록 정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사건 당시의 리무진 위치, 두 사람의 앉은 자세, 총격 발생 지점 등을 종합하여 단일 탄원의 궤적을 디지털로 시뮬레이션했습니다. 복잡한 3D 모델링과 궤적 분석을 통해 이 다큐멘터리는 워런위원회의 단일 탄환 이론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음모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오스왈드의 단독 범행이라는 워런위원회의 결론에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통해 과거의 미스터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려는 시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연구와 분석이 단일 탄환 이론을 지지하는 방향으로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되는 증거와 주장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단일 탄환 이론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복잡하고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이러한 반대 연구들은 워런위원회의 결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다시 한번 제기하며 사건의 진실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2023년 법의학 애니메이션 전문 회사인 나트 레브러토리는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의 디지털 재구성을 의뢰받아 워런 위원회의 단일 탄환 이론을 매우 엄격하고 정밀하게 테스트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최첨단 기술인 고화질 레이저 스캔을 활용하여 댈러스의 딜리 플라저를 실제와 동일하게 정확하게 측정하고 사건 당시의 역사적인 사진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프루더 필름 등 방대한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건 현장을 3D로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단일 탄환 이론이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인지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분석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나트 레브러토리는 워런 보고서에 상세하게 묘사된 대로 케네디 대통령과 코널리 주지사가 동시에 한 발의 총알에 맞으려면 코널리 주지사가 리무진 내부에서 현재 위치보다 약 6에서 10인치 약 1525cm 정도 더 안쪽으로, 즉 케네디 대통령 쪽으로 바싹 붙어 앉아 있어야만 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 당시의 상황과 증거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코널리 주지사는 그러한 비정상적인 위치에 앉아 있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코널리 주지사는 비교적 일반적인 자세로 앉아 있었으며 두 사람이 한 총알에 맞을 수 있는 궤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이 연구는 단일 탄환 이론의 물리적 불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며 워런위원회의 결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론적인 가능성을 넘어 실제 현장의 조건과 증거를 토대로 워런 위원회의 핵심 주장을 뒤엎는 결과였기에 그 파장은 더욱 컸습니다. 더욱이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증언이 2023년에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케네디 암살 사건의 진실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사건 당시 케네디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했던 시크릿 서비스 요원이자 사건 발생 시 케네디 대통령의 리무진에 함께 탑승했던 폴 랜디스는 워런 위원회의 공식 결론에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사건 당시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케네디 대통령의 리무진 뒷좌석, 즉 케네디 대통령이 앉아있던 자리 근처에서 두 번째 탄원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탄원은 매우 중요한 증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워런 위원회 보고서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랜디스는 자신이 발견한 이 탄환을 케네디 대통령의 들거 뒤에 조심스럽게 놓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이 탄환은 나중에 코널리 주지사의 들것으로 옮겨졌고 결국 워런위원회는 이 탄환을 코널리 주지사를 마친 총알, 즉 단일 탄환 이론의 핵심 증거인 CE-399호라고 결론 내렸다는 것입니다. 랜디스의 증언은 워런위원회가 증거를 취급하고 해석하는 과정에 심각한 오류나 의도적인 조작이 있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랜디스는 개인적으로는 리 하비 오스왈드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믿었지만 만약 코널리 주지사가 자신의 증언대로 다른 탄환에 맞았다면 오스왈드가 그렇게 짧은 시간에 두 발의 총알을 재장전하고 정확하게 발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이 새로운 증언은 암살 사건의 배후에 또 다른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을 암시하며 오스왈드의 단독 범행이라는 워런위원회의 결론을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흔들었습니다. 이 증언은 단순한 목격담을 넘어 사건의 공식, 기록에 중대한 허점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기에 그 파급력이 상당했습니다. 물론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였던 코널리 주지사와 그의 아내 넬리 코널리 여사 역시 워런위원회의 단일 탄환 이론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워런위원회의 다른 결론, 즉 리 하비 오스왈드가 총격을 가했다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자신들이 한 발의 총알에 맞았다는 설명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코널리 주지사는 자신이 맞은 총알과 케네디 대통령이 맞은 총알이 분명히 다르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총에 맞았을 때 케네디 대통령이 이미 총에 맞아 비틀거리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두 발의 총알이 거의 동시에 발사된 것으로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넬리 코널리 여사 또한 남편의 증언을 지지하며 두 발의 총알이 거의 동시에 또는 아주 짧은 간격을 두고 발사되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는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이자 가장 중요한 증인 중 한 명인 코널리 부부조차 워런위원회의 핵심적인 설명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들의 증언은 단일 탄환 이론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혔으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이론을 믿지 못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존 F. 케네디 암살 사건의 단일 탄환 이론은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끊임없는 논쟁과 재조명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최신 과학기술을 이용한 연구들이 워런위원회의 결론을 지지하는 듯한 증거를 제시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이론의 물리적 불가능성을 증명하려는 시도들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핵심 증언들과 직접적인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까지 더해지면서 이 논쟁은 더욱 복잡하고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층적인 주장과 반박들은 케네디 암살 사건의 진실이 여전히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단일 탄환 이론을 둘러싼 끊임없는 논쟁은 단순히 한 발의 총알이 몇 명을 맞췄는가 하는 기술적인 문제만을 넘어섭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의 진실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그 배후에 숨겨진 비밀과 음모를 파헤치려는 인간의 끊임없는 탐구와 정의에 대한 열망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의 진실은 단순히 공식 보고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케네디 암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과연 케네디를 쏜 총알은 단 한 발이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혹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여전히 미궁 속에 남아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토론을 통해
그 베일이 조금씩 벗겨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케네디 암살 사건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진실 추구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